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예, 제가 고성국 TV를 지금 5년 반째 하고 있는데, 제가 세웠던 하나의 원칙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 자유파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비록 생각이 좀 달라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종북 주사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조갑재 선생의 인터뷰를 보고서는 이게 그냥 내 원칙만 지키고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생각 끝에 제가 이 칼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논쟁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논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늘 이 조갑재 선생의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비판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요설과 곡화가세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영향력과 이름으로 혹세무민하고 정파적 정략적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 조갑재 선생은 이준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보느냐 보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준석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준석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은 것을 알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느냐 보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씨는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뜨려는 사람이다. 그런 용기가 여권에선 드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맞짱? 그거 맞짱이요?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있을 때 대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로 정말 고전할 때 이 이준석이가 뭐 하나 도와준 거 있습니까? 2번 가출했습니다. 당대표인데 직무를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부터 유승민이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한다고 그랬던 자고, 유승민이 떨어지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선거 와중에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기까지 했어요. 그래, 2번째 과출이 있자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못 봐주겠다. 그 해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 의총에서 당대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 의총장에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한 번 더 집 나가면 그때 제명하세요. 이렇게 구걸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겪었거든. 너무 많이 겪었거든. 이준석이가 저러는 걸. 근데 그 사태가 어떻게 수습됐냐? 당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해줬어요. 대통령 후보가 용서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용서해 줍시다 해서 수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준석이가 뭐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요? 아니, 뭐 이준석이라고 해서 그 좋은 점이 하나라도 없겠어요? 있겠죠. 그 조갑재 선생,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부각시켜서 이준석이를 선전해 주는 건 좋은데
역사적 팩트는 왜곡하면 안 되죠. 눈물 질질 짜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했던 자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맞짱을 떴다 그럽니까? 맞짱이 그런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서 보면,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갈랐어요. 이렇게 가른 이유는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 다수라는 것을 이 조갑재 선생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보면, 예? 지금 이 조갑재 선생의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보지 말고 보수 입장에서 봐서 이준석을 껴안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도권에 담은 몇 표 차이로 100표, 1000표 차이로 당락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준석이라도 껴안자는 소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다 이준석이가 그래도 표가 몇백 표는 있을 건데 저 내쫓지 말고 어떻게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한다고요. 반면에 우리 자유우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투쟁했던 지금도 저 종북 주사파들과 이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매주 광화문으로 나가는 우리 자유우파는 더 장기적이고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준석이, 유승민이, 김무성이 이 자들을 내부 분열자, 내부 분탕자, 배신자, 출세주의자들로 보고 차제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갑재 선생이 자유우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이를 내치려고 그러는데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를 껴안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을 껴안자고 주장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광화문에 나가보세요. 어느 자유우파가 이준석 껴안자고 합니까? 당장 선거 치러야 될 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준석 똘마니들이나 이준석 부류 또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배신자들이나 이준석이 하지.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국민의힘을 진짜 자유우파 정치적 대표체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다음에 이뇨한 씨와 관련돼서 이뇨한 위원장 관련해서 뭐 이 사람이 이게 뭐 이준석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옹호를 해줘야 되는지 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청중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토크쇼에 참석했던 청중 입장에서 보면 이뇨한 씨가 기자들을 데리고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를 무례하게 느꼈을 것 같다. 이랬어요. 자,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발탁돼가지고 발탁되면서 바로 지도부 일원이 됐잖아요.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으니까 20몇 살 나이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정치판에 있으면서 다 지도부 자리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정치권에 박근혜 퀴즈로 들어올 때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거예요. 관종이 안 되면 이상하죠. 어딜 가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나 뉴스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이뇨한 위원장이 기자들 데리고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아니, 이준석이를 그렇게 몰라요? 이뇨한이 나타난 것은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기자들 오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야, 기자들 나타났구나. 내가 한 건 해도 되겠네 이제. 야, 이준석을 이렇게도 모르고 뭘 옹호를 한다고 그럽니까? 변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알고 해줘야지. 그러면서 싸가지 인성론 얘기하고 인성 예절 얘기하는데 이거 그런 얘기하면 정치는 끝이다.
누굴 나이로 내려 누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송영길이 아니에요. 예? 어린 X 어쩌고 저쩌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우리 자유우파한테 합니까? 그리고 인성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막말은 품성론에서 나온다. 막말은 종북 주사파들의 막말은 주체사상의 품성론에서 나온다. 이렇게 제가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조갑재 선생의 이 주장대로 하자면 도둑은 도둑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도둑이라고 해서 입장 없겠어요? 강도는 강도의 입장이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입장이 있고, 문재인은 문재인의 입장이 있고, 김정은이는 김정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 인정해 주자고? 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조갑재 선생이 뭐 충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해법이 뭐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랑 만나서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는 전두환 노태우의 6.29 선언이랑 같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 서거 2주년 날 전두환 대통령과 6.29 선언에 대한 특강을 제가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은 이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준석을 만나는 순간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정치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상투적 공격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이준석에 의해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만 뭐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칩시다. 조갑재 말대로 수많은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할 텐데 그 수많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나 이준석이는 언제 그 얘기를 어떻게 써먹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짓을 하라고 그냥 함정에 뛰어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권고라고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가 DJP 연합이에요. 그리고 6.29 선언인데 이게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자, 조갑재 선생도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 뭐 일부에서는 야합이라고 하지만 하면서 DJP 연합 역사적인 무슨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조갑재 선생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변명하고 뭔가를 해보려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자꾸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조갑재 선생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뭔지 정말 좀 안타까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DJP는 야합입니다. 6.29는 정치적 대타협입니다. 그럼 어떤 거는 야합이고 어떤 건 타협이냐? 간단해요. 이념이 같은데 강론이 다를 때는 연합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합입니다. 이념이 다른데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야합이에요. 김대중과 김종필이 이념이 같은 사람입니까? 평생 다른 이념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합인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6.29 선언에
상대 파트너가 김영삼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이념이 다릅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단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권위주의적 동원 체계를,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유지했던 거예요. 이념이 같으니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당도 함께 만들 수 있었어요. 3당 합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 DJP는 DJ가 국회의원들을 꼬아줬지만 합당은 하지 못했어요. 입장이 다른데, 이념이 다른 걸 서로가 아는데 어떻게 당을 함께 하냐고. DJP는 야합, 3당 합당, 6.29 선언은 정치적 대타협. 이걸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야합이든 대타협이든 최고의 정치 지도자와 그 세력들 간의 세력적 야합, 세력적 통합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만난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걸 포장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조갑재 선생, 이런 곡학 가세, 이런 곡학 아세, 그리고 이런 혹세무민은 자제하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